강그룹 본사. 박진석 회장이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한 지 3일째. 회의실 테이블에는 그의 아들 박성재, 계모 고성해, 그리고 박성재의 아내 오수정이 마주 앉아 있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그룹의 후계자로서 상실감 대신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그림자가 맴돌았다. 고성희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곧 터져나올 광기와 기대가 뒤섞인 기묘한 미소만이 감돌았다. 그녀는 오로지 유원장이라는 단 하나의 종이 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긴장된 목소리로 박성재에게 말을 건넸다. 박성재 전무님, 고성혜 여사님. 고인이 되신 박진석 회장님의 유언장을 지금부터 개봉하겠습니다. 박성재가 변호사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이 무엇이든 저희는 아버지의 뜻을 따를 겁니다. 성희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고성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심장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빠르게 고동치고 있었다. 성재에게 경영권이 돌아온다. 그룹은 내 아들의 것이 된다. 나는 이 자리의 영원한 안주인이다. 그녀는 속으로 이 주문을 끊임없이 외웠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본 유언장은 아들 박성재에게 유류분 청구권을 포함하여 강그룹의 일체 지분과 재산을 상속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박성재는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않겠다고요. 제가 유일한 아들인데 어떻게 이런 유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고성희는 더욱 크게 충격받은 듯 했지만 이내 싸늘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한다. 여보, 당신이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 박 회장님이 성재를 오해하신 게 분명해. 하지만 괜찮아 성재야. 내가 아버지를 실망시킨 게 분명해. 하지만 그룹의 경영권은 내게 올 테니 걱정 마. 재산이야 나중에 찾으면 돼. 고성희의 시선은 재산이 아닌 경영권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다음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고성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변호사는 침을 삼키고 말을 한다. 박 회장님께서는 이 회의실에 와 계신 박성재 전무와 고성혜 여사를 대신하여 강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새로 지정된 상속인에게 전부 위임하셨습니다. 경영권 위임서와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다. 박성재는 이미 얼굴에 핏기가 가신 채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지은호가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복장과 태도는 더 이상 과거의 카페 매니저가 아니었다. 완벽한 블랙 정장 차림의 그녀는 모두를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와 서늘한 살기를 내뿜고 있었다. 고성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은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을 한다. 지은호, 내가 왜 여기 와 있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감히 내 아들의 그룹에. 지은호는 고성희를 향해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아주 또렷하게 한 음절씩 뱉어냈다. 저는 강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회의실은 폭발하듯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성재와 고성희는 물론 모든 임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오수정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회장님의 후처? 지은호가? 박성재가 버려졌다. 이 그룹은 이제 누구의 것이 되는 거지? 내가 가장 먼저 살아남아야 해. 그녀의 눈빛에는 남편에 대한 연민 대신 자신의 생존을 위한 냉혹한 계산이 떠올랐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며 이 상황을 정리했다. 박 회장님과 지은호 여사는 일주일 전 변호사 입회 하에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유언장에는 지은호 여사에게 그룹 지분 70%와 경영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합니다. 고성희가 절규하며 말을 한다. 말도 안 돼. 박진석,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의 평생을 옆에서 지켰는데. 지은호, 내가 감히 어디서 회장님의 후처를 사칭해. 내까짓게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너는 분명 성재를 이용하려 했던 꽃뱀일 뿐이야. 지은호가 고성희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한다. 저는 사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자격은 박성재 씨에게 복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박 회장의 40년 전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로서의 정당한 자격입니다. 저는 이 그룹을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은호의 이 말에 박성재가 벌떡 일어나 지은호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충격으로 떨리고 있었다. 복수? 비극?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와 나 사이에 무슨 비극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가족을 심판해? 지은호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고성희를 가리키며 뼈아픈 진실을 폭로했다. 40년 전 박진석 회장님에게는 박성재 씨 위에 또 한 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명실상부한 강그룹의 후계자였죠. 하지만 고성의 여사가 자신의 아들, 바로 당신 박성재 씨를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박 회장님의 첫째 아들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했습니다. 고성희는 그 자리에서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진실은 뱉어졌고 멈출 수 없는 파국이 시작되었다. 고성희는 숨막히는 울음소리를 내며 말을 한다. 아니야.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야. 박진석이 이미 오래전에 그 사고를 덮었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몰랐다고.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지은호가 고성희에게 다가가 차가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니요. 당신은 알았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그 사고 당시 저희 어머니의 뱃속에 있던 저 첫째 아들의 딸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40년 전 빗길에서 당신이 운전한 차에 치인 것이 바로 제 아버지였습니다. 박 회장님은 그동안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진실을 혼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 살인자의 딸이자 박 회장의 핏줄입니다. 박 회장님은 진실을 알고 저를 후처로 맞이하여 당신들 모두를 심판하려 했던 겁니다. 박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제게 넘겨주신 유언장에는 고성의 여사의 살인 교사 증거가 담긴 USB가 함께 있습니다. 지은호가 테이블 위에 작은 USB를 꺼내놓자 고성희는 절규하며 그것을 집어 던지려 했다. 하지만 박성재가 어머니를 붙잡고 절규하듯 말을 한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은 채 몸을 떨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가 사람을 죽였다고요? 나를 위해. 아버지의 첫째 아들을 살인했다고요? 고성희가 박성재의 손을 뿌리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광기 어린 진실을 뱉어냈다. 그래, 내가 죽였다. 내가 이 그룹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이 화려한 자리를 지키려고 그랬어. 나는 너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려. 내가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아니, 너는 내가 만든 강그룹의 후계자야.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다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자신이 평생 누려온 모든 부와 명예가 사실은 어머니가 저지른 살인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굴레를 짊어지게 된 것이다. 그의 심장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지은호는 그 파멸을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며 박성재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당신은 40년 동안 어머니의 죄를 덮고 이 그룹의 후계자로 호의호식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화려했던 날들은 끝났습니다. 당신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의 증오와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낙인뿐입니다. 이 파국의 현장을 지켜본 박성재의 아내 오수정은 더 이상 남편에게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생존 전략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의 다음 행보가 박성재에게 가장 치명적인 배신이 될 것임을 예고하며 37회차가 막을 내린다. 강그룹 회장실. 박진석 회장의 장례식은 이미 파국으로 얼룩졌다. 고성희는 유언장 공개 후 실신하여 병원에 입원했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지은호가 가진 살인 교사 증거를 없애기 위해 광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 빈소. 박성재는 상복 차림 그대로 텅 빈 눈으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강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살인자의 아들. 그 단어가 쇠사슬처럼 그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흐느끼지 않고
대신 조용히 독백하듯 말을 이어갔다. 아버지, 왜 저에게 이렇게 잔인하셨습니까? 제게 그룹을 주지 않으셔도 좋았지만 왜 제가 어머니의 죄 위에 서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화려함이 피로 얼룩진 거짓이었다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의 눈빛은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다. 그때 그의 아내 오수정이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그녀는 남편의 절망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생존과 미래에만 집중했다. 오수정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건넨다. 여보, 당신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돼. 지금 지은호가 뭘 꾸미고 있는지 알아야 해. 어머니 일은 어차피 터질 일이었어. 하지만 당신의 경영권은 우리가 지켜야 하잖아.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해야 해. 당장 변호사를. 박성재는 영정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공허한 목소리로 말을 한다. 경영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의 유언이 옳았어. 나는 살인자의 아들이야. 그 더러운 피를 물려받은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그룹을 물려받을 수 있겠어. 수정아, 우리는 끝났어. 전부 포기할 거야. 더 이상 이 피 묻은 왕관을 쓰고 싶지 않아. 오수정은 박성재의 나약한 포기에 분노하며 그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짝! 소리가 빈소를 가득 메웠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포기라고? 당신이 포기하면 나는 뭐가 되는데?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20년을 희생했어. 당신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 내 청춘을 바쳤다고. 당신이 무너지면 나랑 우리 아이들은 길바닥에 나앉아. 나는 당신의 어머니. 죄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칠 수 없어. 당장 일어나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해. 지은호와 박 회장의 결혼이 불륜을 기반으로 한 폐륜적 관계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박 회장이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않았음을 증명하면 돼. 박성재는 맞은 뺨보다 아내의 냉혹한 태도에 더 큰 고통을 느꼈다. 그는 고통스러운 눈으로 수정의 말을 듣고 말을 한다. 아버지와 은호의 관계는 폐륜이 아니라 나에 대한 아버지의 최후의 심판이었어. 아버지는 내가 형의 피 위에 세워진 존재임을 알고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파멸시키려 했던 거야. 나는 더 이상 이 지옥에 머물고 싶지 않아. 당신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나. 나는 어머니의 죄를 대신 갚아야 할지도 몰라. 이 집안의 더러운 비밀이 당신에게까지 전염되는 것을 원치 않아. 오수정은 그의 말을 듣고 비웃듯 싸늘하게 말을 한다. 더러운 비밀. 당신은 이미 그 비밀의 핵심이야, 박성재. 당신이 이 집안에서 가장 더러운 존재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거야? 어머니의 죄를 갚겠다고? 당신이 갚을 수 있는 건 없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집안을 지키는 것뿐이야. 하지만 당신은 포기했지. 그래. 당신은 내 기대 이하였어. 이제 나는 나 혼자 내 몫을 찾아야겠어. 그때 빈소문이 조용히 열리고 경찰 몇 명과 함께 지은호가 들어섰다. 지은호의 얼굴에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고 오직 냉혹한 복수의 집행자만이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강그룹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지은호가 박성재가 아닌 법무팀 변호사들을 향해 말을 한다. 지금 즉시 고성의 여사의 입원실로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십시오. 살인교사 혐의는 이미 명확합니다. 증거는 제 USB 안에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박성재 전무님께서는 조용히 그 과정을 지켜보십시오. 고성이가 병실에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호가 직접 경찰들을 이끌고 온 것이다. 고성이가 이 말을 듣자마자 짐승처럼 절규하며 지은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온몸은 광기에 떨고 있었다. 고성이가 지은호의 멱살을 잡고 몸을 흔들며 절규한다.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무너뜨려. 박진석 그 늙은이가 죽기 전까지 나를 괴롭히더니 이제는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내가 내 아들을 망쳐놨어. 나는 너를 살려두지 않아. 너도 곧 내가 겪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지은호가 고성희의 손을 뿌리치고 서늘하게 말을 한다. 당신이 40년 전에 제 아버지를 살해했을 때 당신의 화려한 날들은 이미 끝난 겁니다.
저는 당신에게 가장 처절한 심판을 내릴 겁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서도 버려질 겁니다. 박성재 씨. 그녀는 박성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칼날을 휘둘렀다. 당신은 어머니의 죄를 덮으려 했고 그룹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탐욕은 어머니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그룹의 후계자가 아닌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경찰이 고성희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고성희는 박성재에게 매달리며 마지막으로 광적인 모성애를 폭발시켰다. 성재야, 나를 살려줘. 나를 꺼내줘. 나는 너만을 위해 살았어. 내가 이 그룹의 주인이 되게 하려고 내가 무슨 짓까지 했는데. 성재야, 내가 나를 외면하면 안 돼. 그녀는 박성재의 상복을 피투성이라도 된 것처럼 움켜쥐었다. 박성재는 어머니의 처절한 절규에 무너졌지만 동시에 그녀의 죄에 대한 혐오감에 온몸이 오그라드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며 피를 토하듯 말을 한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저를 욕되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게 남긴 것은 이 그룹이 아닌 죄의 굴레뿐입니다. 저는 당신을 더 이상 어머니로 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를 스스로 감당하십시오. 고성희는 아들의 마지막 절규에 정신을 놓았고 경찰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기 시작했다. 빈소에는 고성희의 처절한 오열과 사이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박성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완전히 파멸된 채 절망에 몸을 맡겼다. 장례식장 빈소가 정리된 후 지은호가 그룹 법무팀 변호사들과 마지막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오수정이 은밀하게 지은호에게 다가왔다. 오수정은 남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도박을 시작하려는 듯 보였다. 오수정이 나직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지은호에게 말을 건넨다. 지은호 회장님, 고성의 여사의 살인 교사 증거 USB에 있는 파일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그것은 박진석 회장님께서 짜맞추신 퍼즐 조각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지은호는 오수정의 돌발적인 등장과 발언에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말을 한다. 무슨 뜻이죠? 박 회장님께서 제게 넘겨주신 증거는 완벽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는 건가요? 오수정 씨? 오수정은 지은호의 경계심을 읽고 확신에 찬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한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 40년 전 사건 당시 고성의 여사가 제 아버지가 아닌 제 아버지의 차를 운전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그 파일은 고성의 여사가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최후의 방패였죠. 저는 이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충격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한다. 당신이 어떻게 그 파일을 가지고 있죠? 당신은. 오수정은 승리감에 젖어 말을 이어간다. 저는 박성재의 아내이자 당신의 복수 대상인 고성희의 며느리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이 집안의 모든 더러운 비밀을 지켜봤습니다. 저의 아버지. 고성의 여사의 운전기사였던 저희 아버지는 그날 밤 사고를 목격했고 고성의 여사의 협박으로 평생 비밀을 지켰습니다. 제가 가진 파일은 저희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입니다. 지은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오수정을 응시하며 심사숙고한다. 이 증거는 고성희를 완벽하게 침몰시킬 수 있는 결정타다. 하지만 이 여자의 탐욕은 고성희와 다를 바 없다. 이 여자의 손을 잡는 것이 과연 옳은 복수인가? 지은호는 이내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 지은호가 오수정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거래 조건을 제시한다. 좋습니다. 거래에 응하겠습니다. 그 증거를 드리는 대가로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수정은 자신의 생존을 위한 가장 비열한 카드를 꺼냈다. 저는 박성재와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강그룹의 법무팀은 저와 박성재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회장이 되는 것을 돕는 대가로 제 몫을 찾아 이 집안에서 독립하려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살인자의 아들의 아내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거래가 당신에게도 가장 이득이 될 겁니다. 박성재 씨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에게 가장 잔혹하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완벽한 심판은 없으니까요. 지은호는 오수정의 비열함에 역겨움을 느꼈지만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거래를 수락하는 말을 한다. 당신의 탐욕도 고성의 여사와 다를 바 없군요. 좋습니다.
거래에 응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하십시오. 이 파일은 고성의 여사의 법정에서 마지막 순간에 공개되어야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요. 오수정은 지은호와의 거래가 성사되자 자신의 생존에 성공했다는 안도감과 혐오스러운 승리감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남편을 버리고 자신의 몫을 챙긴 성공한 배신자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파일이 담긴 USB를 지은호에게 건넸고 지은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았다. 지은호가 회의실을 나선 후 오수정은 빈소에 홀로 남아있는 박성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미소를 짓는 척하며 박성재를 위로하듯 등을 토닥였다. 여보, 너무 힘들어하지 마.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가 당신 곁을 지켜줄게. 그녀의 위로가 독처럼 박성재의 심장을 찌르는 순간 회의실 구석에 놓여있던 박진석 회장의 낡은 책상 위에서 작은 녹음기가 켜졌다. 그 녹음기에서는 박진석 회장의 싸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박진석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진다. 성재야. 그리고 수정아. 내 유언장의 진짜 목적은 상속이 아니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지. 수정아. 내가 고성희의 죄를 팔아나갈 줄 알았다. 그리고 성재. 내가 어머니의 죄를 덮고 그룹을 차지하려 할 줄 알았다. 하지만 너는 포기했지. 내 유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 녹음 파일이 있다. 너희들의 탐욕과 배신이 기록된 내 최후의 유산이다. 녹음기가 꺼지자 오수정은 몸이 얼어붙은 채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잔혹한 말들이 녹음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환한 미소는 순식간에 공포와 절망으로 뒤바뀌었다. 박성재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배신당한 자의 잔혹한 증오로 타오르고 있었다. 박진석 회장은 죽는 순간까지 아들 부부의 본성을 테스트하고 심판하려 했던 것이다. 지은호는 오수정을 이용해 고성희를 무너뜨렸지만 자신 또한 죽은 회장의 복수극 속에서 또 다른 도구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